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챔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번 챔스가 이제 2라운드밖에 안 남았고, 오늘은 특히 이런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리그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거나, 기록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뭐 동기부여까지 한번 좀 복합적인 것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카이라트 대 클럽 브리에인데요. 이게 좀 일찍 열리는 경기죠. 우리나라 시간 12시 반인데 이제 카자흐스탄이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후 한 7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이 엄청 추워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 시간쯤에 영하 뭐 한 7, 8도 정도 된다. 이게 찾아보니까 브리에랑은 또 한 14도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이제 클럽 프리에가 적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카이라트는 춘추기의 리그여가지고 이미 리그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친선전으로 그냥 감각만 이어가는 중인데, 이런지 벌써 한 뭐 한 달 이상 됐습니다. 한두 달 가량. 뭐 경기력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 환경적인 요인도 클 거다. 근데 이게 현재 카이라트 순위상으로는 얘네 그냥 꼴찌거든요. 이미 뭐 탈락이 99% 확정입니다. 반대로 브리에는 승점이 4점. 처음에 이제 모나코를 잡은 건 되게 잘하는데 이후에 뭐 1무 4패로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후에 뭐 상대들도 빡센 편이었었고, 어쨌든 오늘 되게 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보이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카이라트가 홈에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는 굉장히 좀 따뜻한 나라기도 하고, 이 되게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만 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올림피아코스한테 개발리기도 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환경을 넘는 경기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뭐 최대 봐봤자 뭐 무승부 정도고, 원래는 좀 카이라트의 프렌드 생각을 했다가 그냥 브리에 쪽에 햄무로 돌아서자. 어쨌든 기온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추운 지역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이라트의 뭐 프렌 같은 것들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햄무가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고베다가 본다면은. 자, 그 다음 보대 대 맨시티입니다. 여기도 양팀의 격차는 굉장히 큰데, 보대가 또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자, 오늘도 이제 보대는 영하 한 2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맨체스터랑도 거의 한 뭐 1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은 한 비슷한 시간대에 영상 8도 정도여서. 또 이제 인조단디여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축구를 하는 맨시티한테는 불리한 면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보대 글림트의 유럽 대항전 홈파를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챔스에서는 좀 끝나기도 하고, 얘네들도 이제 노르웨이 리그가 끝나서 경기감과 문제가 있을만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클럽 프렌들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또 맨시티를 보면은 이제 뭐 리그에서는 지금 뭐 3연무에다가 맨유한테까지 져버리면서 우승 경쟁이 확실히 좀 대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챔스 순위상으로도 맨시티가 뭐 13등이긴 하지만 밑에 막 애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불안불안한 직행권인지라서 뭐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로 굴러떨어지는 거를 면하기 위해 보대 원정, 앞으로 남아있는 갈라타사라이와의 홈경기,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맨시티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요.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뭐 햄무 같은 것들도 생각은 나는데, 어찌 보면 또 이제 홀란드의 나라이니만큼 또 홀란드가 또 뭐 잘 득점포를 터뜨릴지도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일이긴 하죠. 위험 부담이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코펜하겐 대 나폴리인데, 여기도 현지 이제 한 오후 9시쯤 되고요. 코펜하겐은 영하 1도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지금 한 6, 7도 정도 되니까 한 7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구장이 돔구장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잔디여가지고 사실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라고 좀 적을 것 같기는 해요. 덴마크 이제 코펜하겐도 리그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기온 때문에 휴식기이기도 하고 실전 감각에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폴리가 요즘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올해 기록밖에 안 나오는데, 나폴리가 유럽 대항전 원정 5연패 중입니다. 이거는 구단 최초기도 하고, 레알, 바르샤,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맨시티, PSV, 벤피카까지 이렇게 3차례 정도 지금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뭐 상대가 빡센 것도 있지만은 코펜하겐도 원래 홈빨이 있는 놈들이고 나폴리도 원정에 약하다. 사실 이게 나폴리는 그냥 리그만 뛰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뭐 3연무도 있었었고, 지금 리그 8경기 동안 5승 3무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또 주말에는 유벤투스 원정까지 남겨두고 있다. 심지어 지금 이제 공격에선 폴리타노, 수비에서는 또 라흐마니까지 부상인지라 가지고 뎁스가 더 좁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둘이 딱 이제 23등, 24등으로 붙어있는 애들인데, 콘테 뭐 특유의 챔스 삭질도 걱정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폴리의 원정 정배는 좀 그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코펜하겐의 뭐 프렌이라든지 어찌 보면 역배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그런 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아스날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조별리그 때 만났었어요. 그때는 인터밀란이 이겼었는데 차라놀루가 페널티킥으로 1대0 승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순위상으로는 둘 다 뭐 직행권이에요. 아스날은 전체 1등이고 인터밀란도 6등입니다.
근데 이게 아스날은 주말에 메뉴랑 홈 라이벌전이 있고 챔스 최종전이 이제 카이라트와의 홈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안정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지간하면은 현재 뭐 승점도 그냥 독보적이고 아스날은 직행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1위 해봤자 뭐 그다지 뭐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작년에 1위 했던 리버풀이 바로 이제 16강에서 탈락해버렸었죠. 막 그다지 뭐 큰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터밀란전에서 굳이 아스날이 크게 무리할 이유는 없다는 소리가 돼요. 뭐 어쨌든 근데 반대로 인터밀란은 좀 약간 불안불안한 유규에 있기도 하고 주말이 이제 최사의 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 모든 것들을 쏟을 것이다. 근데 분명 이것도 아스날이 어쨌든 뭐 전승이고 이 실점밖에 없으니까 아스날이 정배인 게 이해는 되는데, 인터밀란도 지금 사실점에다가 최소 실점 2위거든요. 나는 그래서 언더라든지 좀 이제 뭐 고배당을 노린다던가, 반대로 인터밀란이 프렌 받았으면 또 프렌도 그냥 적당히 볼만은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무승부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일단은 언더를 우선시하고 또 인터밀란의 프렌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아스날이 이 경기에 무리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센데 그나마 좀 숨구멍이 있다면, 버릴 만한 경기가 있다면 저는 이 경기라고 보기는 해요. 그 다음 올림피아코스 대 레버쿠젠인데 이건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패스할 생각이고, 레버쿠젠이 지금 재개한 다음에 슈투트가르트랑 이런 호펜하임한테 2연패로 사실 뭐 시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올림피아코스는 챔스에서 무승이었다가 최약체인 카이라트를 잡고 1승한 셈인데, 그때는 뭐 카이라트 원정인데도 경기력이 별로 안 밀렸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둘 다 뭐 29등, 20등으로 플레이오프 기대치는 있지만은 뭐 어느 한쪽을 딱히 뭐 좋게 보기는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레버쿠젠이 윗급일 텐데 지금 재개 이후에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굳이 건드릴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모나코입니다. 7등이랑 19등 대결이고요. 이 모나코가 첫 경기에 이제 불의회전을 개발린 다음에 2승 3무로 나름대로 좀 괜찮고 있어요. 토트넘이랑 맨시티랑도 홈에서는 비긴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원정 경기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레알은 직전에 이제 홈 레반테전에서 그 알론소 감독이 잘리고 아르벨로아가 감독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90분 내내 야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 내 외부적으로 상황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사실 뭐 레반테가 너무 약체다 보니까 은바페나 뭐 귤레르 이런 애들이 활약을 하면서 뭐 아르벨로아는 뭐 데뷔전에 결과도 챙겼고 경기력도 나쁘진 않았어요. 반대로 근데 이제 모나코는 프랑스 리그 재개 이후에 중간에 뭐 쿠푸드 프랑스를 제외를 하고 리옹이나 로리앙한테까지 전부 다 지면서 지금 이제 리그에서는 4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모나코를 이런 상황에 볼 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레알 마드리드를 좋게 보는, 요즘 폼으로는 모나코 정도의 팀을 뭐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저는 레알의 뭐 1햄무나 2햄무 그 정도 볼 것 같네요. 고배당을 본다면은. 그리고 다음 스포르팅 대 파리 생제르맹인데 이것도 뭐 별로 크게 드는 생각은 많이 없어요. 각각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선 3등이랑 14등으로 체급차가 있는 편이지만은, 이게 스포르팅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 자국 리그에서는 50득점으로 현재 전체 2위지만은 득점력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유케레스를 팔고도 득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뭐 챔스에서는 12득점 8실점이니까 6경기 동안 딱히 뭐 엄청난 오버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9골 5어시를 달리고 있는 페드로 곤칼베스, 이 친구도 부상도 꽤나 큰 것 같기도 하고, 파리도 이제 레버쿠전이나 토트넘전 7득점 5득점을 했던 이 두 경기가 다득점이었지 남은 4경기에서는 7득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도 재개 이후에 계속해서 주마다 뭐 2경기씩 있어가지고 피로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 좀 간당간당한 양상이 잦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승패 보기에는 파리가 물론 뭐 괜찮겠지만은 원정이기도 하고 마냥 편하진 않아가지고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인데, 저는 몇 번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홈바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단 올 시즌에도 벌써 3승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지만은 쭉 봤을 때 중간에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몰수패를 당한 경기에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몰수패를 당했던 거고, 전으로 해가지고 그냥 2020년대에는 아예 패배가 없는 수준입니다. 홈에서는 23경기 동안 19승 3무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최근 상황이 좋지가 못하죠. 3연패에다가 뭐 1승 2무 5패를 달리고 있고 흐름도 되게 별로입니다. 프랭크 토마스 감독의 뭐 경질선까지 도는 그런 상황인지라서 딱히 저는 뭐 토트넘이 크게 이점은 없다고 봐요.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다지 나쁘진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기록에만 주목을 하기에는 도르트문트라는 상대도 굉장히 빡센 편이고 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승부나 뭐 오바 정도 팀 색깔을 봤을 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 본다면 그냥 무승부 조금 찔끔 노리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비아레알 대 아약스인데, 얘네들은 그냥 리그 최약체입니다. 34등 35등이라 가지고 아무리 둘 중에 한쪽이 뭐 잘해봤자 그냥 플레이오프 막차거든요. 비아레알은 4연패, 아약스는 5연패 뒤에 카라바오 원정 1승으로
둘 다 뭐 흐름도 구린 편이에요. BRL은 뭔가 리그에서의 흐름은 되게 좋았는데 약간 하향세가 좀 오기도 했습니다. 확연하게 요즘은 좀 이렇게 뭐 상대들이 빡셌다고 할지라도 겉보기에도 안 좋은 게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고, 원래 이제 홈이랑 원정편 차이는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홈에서의 좀 이제 무패 행진도 바르셀로나한테 깨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홈발은 확실히 더 있다는 점이나, 아약스는 재개 이후에도 얘네들 이제 뭐 알크마르한테 6대0으로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퇴장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고어헤드 이글스랑도 비긴다든지 여전히 뭐 좀 안 좋은 면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홈팀의 우세, 비아레알을 좋게 보는 경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라든 이런 뭐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다룰 만한 게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뭐 그런 거를 다뤄야 되는 팀들이 몇 개 있어갖고 알아봤고, 또 이런 각 팀들의 어떤 뭐 동기부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가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열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뭐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